자, 그러면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생긴 분이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하나 시스템님. 한화 시스템. 예, 최근에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종목인데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6만 원에 25%입니다. 16만 원에 25%. 16만 원. 16만 원. 예, 네, 그러면은 오늘자 기준으로는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자, 최근에 예, 정말 급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상한가, 애프터마켓 상한가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예. 한화 시스템 지금 16만 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아니, 선생님 그저께, 어저께 상한가 간 거를 그대로 두고, 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팔아야 되는데 조금 일찍 팔아가지고 조금은 이익이 났고, 예. 네.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16만 원에 사게 됐습니다. 다시 재진입한 경우. 그러셨군요. 예, 예. 일단 저는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 전쟁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우주, 방산, 네. 그리고 조선 이 세 개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올해 새해 첫날에 김승현 회장이 방문한 계열사 중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에요. 뭐 여기에 네.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해 첫날에 회장단 오너가 방문했다는 것은 뭔가 그쪽에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올해 하나 시스템은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그 이란 무력 이런 이슈 때문에 주목받은 게 LG 넥슨이잖아요. LG 넥슨 네. 천궁이 그걸 많이 방어를 했다. 그래서 UAE가 천궁을 빨리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궁이 그러한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 시스템의 또 레이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하면 하나 시스템은 충분히 앞으로 방산 쪽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우주 산업으로 간다라면 우주 산업의 또 핵심적인 것도 이런 레이더, 안테나 뭐 이런 산업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붙어서 이제 움직인 것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네. 뭐 제가 이란 관련해서 어떤 이런 이슈가 내일 끝날지 아니면 정말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한 2, 3주 이상 걸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슈에 따라서 또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의 주가의 변동성은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신 건데 얼마가 수익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버티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난 좀 버티기가 힘들다. 좀 변동성이 난 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예. 그저께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하면서 계속 그렇대요. 네, 그랬던 게 있어서 네. 난 또 손절까지 좀 짧게 놓고 가겠다 그러면 14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짧게 놓고 대응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버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중요하잖아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20만 원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만 원 그저께 시가 언저리죠. 그 18만 원이 돌파가 되면 2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이란 이슈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워낙 좋은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전쟁에 관련된 좀 기반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잘 면밀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어야 아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 자,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3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3만 원에 비중 10%. 오늘 매수하셨나요? 그걸로 단타를 조금씩 쳤는데 예.
오늘 갑작스럽게 오후에 많이 빠져서 이제 끝났는 거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대표께서도 앞서서 이제 이런 에너지주들 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 시세가 분출나고 난 이후에 단타를 치면서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직 끝난 건 아닌데 혹시나 주말에 갑자기 이란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월요일날 바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말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금과 같은 그런 긴장 상황이 간다 그런다 한다라면 월요일날 아마 매수가 이상에서는 반등자를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테마주를 그 승부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100%가 올랐습니다. 전쟁 테마를 타고 100%가 올라갔는데 매수하신 자리가 이미 바닥권에서 100% 이상 2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점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은 걱정이 없겠지만 특히나 지금 한창 지금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원유에 묶였던 부분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대체 에너지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재료가 사실상 단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게 좀 점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2023년도에 막 홍해라든가 호르무즈 이슈가 탈 때마다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100% 이렇게 올랐다가 순식간에 반토막 내고요. 계속 그리고 뭐 전쟁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에도 2배 올렸다가 반토막 내버리고 오랜 기간 버텼다가 2배 올렸다가 반토막 내고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빠른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신다라면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이상에서 기회를 주면 현금화를 하시고 차라리 그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정상적인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연 이틀 급락하는 동안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몇 없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노려본 분들은 뭐 당일 혹은 내가 뭐 내일까지 정도는 수익을 내겠다 해서 접근한 경우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34만 원에 50%입니다. 34만 원이요? 네, 그러면 보유 기간이 좀 기시겠네요? 네, 이거 코로나 때 예. 매수한 건데 그러면 한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34만 원에 50% 비중도 적진 않습니다. 네. 좀 이제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좋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롯데관광개발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도 역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처럼 하락이 크게 나올 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반등이 나올 때 전혀 반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를 좋게 봤지만 조금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기대가 됐었던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탈팡, 그러니까 쿠팡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유저들이 조금 거길 그만두고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커머스 쪽을 활용을 많이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제가 요즘에 또 동향을 좀 보니까 결국은 또 쿠팡을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가 조금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잘 못 잡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나무가입니다. 이제 두나무 죄송합니다. 두나무하고 이제 합병인데 합병을 할 때 그 네이버의 주가하고 지금의 네이버 주가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나무하고 합병 절차가 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지금 이런 논란은 결국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또 주가만 본다라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20만 원 미만에서는 사실은 네이버를 파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리면서도 이 가격에서 네이버를 파는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한 50% 너무 많으셔서 좀 저는 좀 걱정인데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문제는 없다. 뭐 결국엔 뭐 단번에 34만 원, 35만 원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네이버 실적이랑 이런 걸 감안할 때는 35만 원도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티시는 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6,3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네이버는 전혀 오르지 못했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허탈감도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좀 일부는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종목 교체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유 기간이 워낙 또 길었고 그리고 비중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은데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뭐 매수가 근처 혹은 조금 더 지금보다 손실폭이 적어졌을 때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고민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현대차고요. 차요. 현대차. 예, 예, 54만 2천 원이에요. 네. 10%예요. 54만 2천 원, 10% 현대차입니다. 네. 자,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거의 70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소폭 뭐 시장이 흔들리면서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를 행보하는 구간이고 새만금의 신투자가 터졌을 때 주가를 70만 원 부근까지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한 달 동안 주가가 모아가던 흐름이 5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폭락장에서 역시나 50만 원 구간을 강력하게 조금 버티면서 지금 올라온 다음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수하신 자리는 굉장히 좀 무리가 없는 자리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시장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분출한다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전고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수익을 조금 더 키워서 꼭 수익 실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고민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전화가 좀 부끄럽다 하는 분들은 문자나 채팅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는데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내가 고민 중인 종목 그리고 그에 대한 매수 단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하세요?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67,000원에 10%.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가를 봤을 때에는 거의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중은 10%래요. 네. 뭐 지금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바이오주랑 다르게 계속 완만한 추세 상승을 계속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의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도 최근에 좋은 임상 결과를 받았었고 다른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했을 때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일단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도 당연히 더 높여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이 만약에 이제 이번 달 중에 빠르게 돌파가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는 한 10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이제 6만 6천 원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가격이신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해서 수익 잘 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 오늘 했습니다. 오늘 오늘.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뭐 오늘 매수하셔도 전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결국엔 이제 그저께죠.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종목의 그 손절가의 기준점은 그저께 저점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그 저점 마감 가격이 55,000원이기 때문에 5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맞고 약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적으시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뭐 장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최소한 지금 바이오주들이 의외로 최근 들어서 2월 말서부터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3월 달에 얼마나 힘을 내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뭐 4월 달, 5월 달 끌고 갈지를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매수를 하셨다 그러고 사실 지금 보합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전 과거 같을 때는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좀 지켜보다가 뭐 손실이 좀 나면은 전화를 주시곤 하는데 지금 시장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너무 크고요. 그렇죠. 예,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고른 종목은 안 갈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고민 다 괜찮습니다. 내가 상승 수익 중인데 이 수익 실현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도 괜찮고요. 지금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냉정하게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도 괜찮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저희 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시프트업이요. 시프트업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잠깐만요. 시프트업. 한번 천천히 봐주시고. 예. 시프트업. 자, 시프트업 예. 33,870원요. 33,000원대시고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 정도 좋습니다. 자, 뭐 최근까지는 그냥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이번에 시장의 급락과 함께 약간의 손실이 나타났고 그래도 뭐 시장 다시 회복할 때 같이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하신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유는요. 제가 방송을 보고 대표님들이 추천하는 종목으로 했어요. 평소에 게임은 좀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 하는데 이 종목을 매수한 지가 좀 한참 됐어요. 못 가다가 최근에 이익도 났는데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예. 네, 좀 더 있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확인했고요. 일단은 다른 전문가분들의 관해도 있겠지만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바닥권 찍고 반등이 이제 한 번씩은 오는 구간은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는 무난히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엔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로 추세전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게임주들 넷마블이랑 네오지는 크게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구글 플레이 쪽에서 수수료 인하한다는 소식 때문에 게임주들이 대형 게임주들 다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반응도 못했어요. 동시에 제가 최근에 좀 공시를 살펴보니까 한 주당 발행가 2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31,000원이잖아요. 네. 한 주당 발행가 200원에 2만 주가 신규 매수 선택권 여부로 지금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주당 200원에 지금 매수를 해서 차익을 준비하고 있고 또 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기보다는 최근 좀 활동을 보시면 부동산이라든가 약간 투자 쪽으로 지금 약간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회사 가치를 올려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상승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닥 찍고 추가적인 하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대놓고 지금 기관들이 ETF 편성해서 올려준다고 하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차라리 베팅을 하시는 게 더욱더 긍정적일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가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 예, 지금 이 대표의 조언은 매수가 부근을 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프트 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전화 상담을 쭉 이어갔고요. 저희 그동안의 문자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신 많은 상담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의 또 시그니처 코너죠. 카드 상담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의 운명은 카드가 말해준다. 오늘도 5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의 카드가 뒷면이 나와 있는데 두 분께서 이제 이 뒷면만 보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항상 좀 같은 번호를 골라주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를지 먼저 유 대표님. 저는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보통 1번 아니면 3번 고르시던데 이 대표님 뭐 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3번. 네, 3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1번과 3번. 제작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저기에 어려운 걸 넣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확인해 보죠. 네, 역시나 1번은 별 4개, 그리고 3번은 별 2개입니다. 하지만 막상 또 열어두고 보면 이 별이 모든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과 매수가 등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1번은 SK 하이닉스였고요. 그리고 3번은 현대위아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일단은 100만 원 넘어갑니다. 110만 원, 비중 70%. 네. 살려주세요. 예, 상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3번은 현대위아 10만 200원, 그리고 비중 8%,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종목 분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이 매수가와 비중을 보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조금 난이도가 4개 할 만하네요.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말씀드리면 비중이 전 100%가 됐든 뭐 50%가 됐든 10%가 됐든 제가 드릴 말은 똑같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늘 무슨 그렇게 얘기냐면, 말씀하시죠. 네, 예. 그냥 기다린 게 맞다 지금은. 비중이 많다고 해서 덜어내고 비중이 적다고 해서 그냥 버티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란의 이슈를 좀 봐야 돼요. 지금도 유가가 제가 보니까 84달러 이상으로 좀 4%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나사 선물이 조금 밀리곤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유가가 정말로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넘어간다라면은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은 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정말 단발로 끝나고 유가의 상승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어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코스닥 전성시대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저점을 깨면서 뚝뚝뚝 빠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펀더멘털이 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도 투자가 늘어나겠는데 하다가 아니네 하면서 빠질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부장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1등, 2등 기업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110만 원이라는 얘기는 대체거래소에서 맞아요.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정규장은 110만 원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제일 고점에서 70%를 매수하신 건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신 감은 있지만 또 이 또한 전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150만 원 갔을 때 내가 그때 잘 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과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과거에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을 때도 PER을 적용시킨 게 삼성전자는 7배, 하이닉스는 한 5, 6배밖에 안 적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한 180조에서 200조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00조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배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여기서 그냥 계좌 딱 덮어버리시고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 주시장을 안 바라보지 않는 게 덜 흔들림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고민을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볼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70%라서 사실은 진짜 비중이 뭐 30%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더 추가 매수도 말씀드리겠는데 70%에다가 110만 원이다 보니까 평균 단가 낮아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매수가가 나왔던 2월 26일 이후에 지금 뭐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려서 더 많이 빠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전에 여러 가지만 두고 봤을 때는 뭐 160만 원, 170만 원까지도 목표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봤을 때는 110만 원이 높은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 자,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현대위아였습니다. 매수가는 10만 200원, 비중 8%.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수익을 좀 보다가 시장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는 다시 매수가 혹은 매수가 조금 이하까지도 내려온 그런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돌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10만 원대 가격이라고 한다라면 상승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 8%이기 때문에 8% 정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새만금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부터 좀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뭐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다지고 이런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여기에 지금 그동안 그 현대그룹 중에서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올라가지 못한 유일한 주식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가져가 보셔서 좀 큰 수익을 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석적인 겁니다만 늘 이 분할 매수를 해야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대응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카드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채팅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방법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는 것들 저희가 아직도 한 30분 더 남았거든요. 예, 전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 다시 전화 연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네.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52,600원에 30%입니다. 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늘 골라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네. 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언제쯤 할지 지금 이게 그 대표가 계속 사고 있다고 그래서 예, 자주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예, 이거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게 고민입니다. 좋습니다. 자, 52,600원이고 이제 7만 원 부근까지 최근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수익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네. 상승도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처음에 상승을 시작한 거는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태양광 때문이죠.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뭐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 맞는데 그게 저는 조금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했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제가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좋게 본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주고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고가에 가더라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는데 거래량이 있어야지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매수를 52,000원에 하셨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따진다라면.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단번에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소부장주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유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테크윙, 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그런 기업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 시장에 워낙에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창희 대표님 원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팬이신데 또 예, 자세한 상담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아마 수익을 더 크게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신성 ST고요. 신성 ST 매수가 비중은요? 39,000원에 15%요. 39,000원 15%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네, 앞으로 대응 목표가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예, 목표가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1차적인 관건은 빠르게 시장이 폭락하기 전인 4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회복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큰 행사가 다음 주에 있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인터배터리 2026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신성 ST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최초로 이번 주 화요일 날 폭락하기 직전 자리보다 지금 10% 초반대로 다 다운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급등 한번 나오면 다 이제 시장 폭락했다는 회복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 똑같은 이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인터배터리 관련 행사를 좀 지켜보시면서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 4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느냐 그것이 먼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성 ST 만나봤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이어가 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고민하고 계세요? 브리지텍. 자,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요? 7,100원에 60%요. 7,100원에 60%. 최근에 급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 K뱅크 예. 그 상장한다고 사놨다가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매수가 그 위까지도 수익권까지도 살짝 나왔던 부근이었는데 다시 도로 좀 빠졌습니다. 유 대표님.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K뱅크 이벤트로 브리지텍이 좀 이런저런 주가가 잘 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을 이제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벤트 소멸을 하면서 주가도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브리지텍의 어떤 사업은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객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거라서 뭐 크게 성장하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AI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지만 저는 아닌 기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손해가 7,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5,000원이면 한 40% 가까운 손실을 좀 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반등이 오히려 지금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좀 보유 기간이 길었다고 하셔서 이게 종목 교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워낙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리고 비중 나머지 40%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다시 한번 카드 상담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저희 문자와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카드 대신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문자와 채팅을 바로바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부터 가볼 텐데요. 8331님께서 풍국 주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12,85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낯선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니다 싶으면은 희망 고문을 가질 게 아니라 저는 빠르게 차라리 정리를 한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의 특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 주식이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급등을 시켰다가 장중에 윗꼬리를 강하게 달리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물량은 지금 1,200만 주인데 대주주 물량이 거의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주식 수로도 큰 테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오히려 기다리시는 기간보다 옮겨 타가지고 주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빠른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오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 대표 앞으로 199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캠트로스고요. 7,990원, 비중은 10%. 손절을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캠트로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7,900원이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됐지만 뭐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소재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일부 받았었고 또 BW 이슈가 좀 있으면서 대주주가 좀 박혔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에 모멘텀이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엔 실적이 그 수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과감하게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이 대표님 앞으로 0394님께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000원, 비중은 10%. 손실이 커서 걱정이 많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신규 상장을 하면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노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은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비중만큼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스페이스 X 테마가 끝난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파급력의 큰 재료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설명을 드렸던 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58,000원 최고점 매수신데 지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절하신 다음에 다음번 시세 파동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잡아야 됩니까? 4만 원대 현재 구간도 좀 괜찮다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런데 보호 예수는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다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임원진이라든가 핵심 이러한 주주들로 이렇게 보호 예수 잠금 장치를 봤을 때에는 36개월까지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가 끝났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더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좀 다지는 구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정상화 시 스페이스 X 테마를 다시 한번 타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주, 로봇, 뭐 종목 가릴 거 없이 잘 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 혹은 수익권까지도 가능하다. 추가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 대표님 앞으로 200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56,000원 그리고 비중 50%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5년 넘게 보유를 했다고 하는데 56,000원까지 올까요? 아니면 일부를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5년,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5년이잖아요. 올해 안으로 저는 5만 원 못 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6년, 7년 넘어가면 그 사이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결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2차 전지하고도 다르죠. SKI 테크놀로지는 뭐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은 뭐 ESS 쪽으로도 아직 지금 뭐 협의 뭐 수주 얘기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뭔가 명확히 터지지 않고 있고요. 매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이번에 또 시비도 한 4천억 정도 발행을 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SK그룹이 SKI 테크놀로지를 버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 먹는 하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EV 시장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종목 규제를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SKI 테크놀로지가 5만 원 간다.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종목군은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고민하시면 전고체라든지 앞으로 ESS 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섹터의 어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종목 교체 의견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고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022000-4989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종목 고민하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LS 멀티리얼즈요. LS 머티리얼즈 매수가와 비중은요? 24,000원에 10%. 24,000원 10%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24,000원. 지금 10,000원 중반대입니다. 그러면 손실 구간이고요. 이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가 매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상승 시세 초입에서 지금 시장 폭락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이 커패시터 쪽입니다. 근데 커패시터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한 커패시터가 아니라 울트라 커패시터를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로봇 AGV 이 관련해 갖고는 지금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게 커패시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전선도 이 회사의 대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고 동시에 전력 산업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지금 빅테크들이 많은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는 커패시터가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추가 매수 이후에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서 또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을 고민하고 계세요? 유일 로보틱스요. 로봇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나왔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11만 원에 20%요. 11만 원 20%.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그건 좀 되셨고 그러면은 상승을 좀 맛봤다가 현재 보합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유 대표님, 네. 유일 로보틱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메리트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사실은 지난 그 1월 달에 상승했었던 게 완전 다 되돌림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튀김 로봇 관련해서 좀 학교 급식 사업 시범용으로 좀 공급을 했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좀 최적화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하고 연관성을 과연 얼마나 높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상승한 것도 사실은 자체 부품을 개발했다,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핵심 부품을 개발해서 현대차에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만드는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기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가 약간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라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에 된 기업인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확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전 고민이 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결론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안에 12,000원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13,000원, 14,000원까지도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10만 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매수가 언저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10만 원을 조금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전에 지금 저희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윗꼬리가 상한가까지 갔던 네. 윗꼬리입니다. 예, 장 초반에 아주 잠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바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그런 모습인데 뭐 오늘 따로 나온 뉴스 보도나 뭐 공시 같은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아마 투자자분들, 주주분들도 이거 왜 상한가 같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손절가를 딱 철저하게 세워두고 대응을 하셔보면 좋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카카오예요. 카카오. 매수가가 어느 정도일지 매수가가- 궁금한데,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53,600원에 10%예요. 53,600원에 10%. 예. 예, 저희가 카카오 전화 상담이 들어오면 손실이 꽤 큰 경우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매수가를 여쭤보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보합권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역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인해 하락을 했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를 보니까 가장 뜨겁게 지금 시장 회복하면서 반응하는 대장주들을 노리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오를 만한 종목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6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무난하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러한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적기 때문에 포모 현상도 나름의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예, 카카오. 도움이 됐어요. 예, 6만 원 보고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고민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번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앞으로 6026님께서 이거는 이 대표님이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34,100원에 5%. 오전에 매도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못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가격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이게 좀 테마를 타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손절할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손절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일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이란 이슈가 좀 강하게 반응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전쟁 난 지 며칠 있다고 석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200원씩 오르냐. 예. 결국에는 휘발유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어떤 이익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말 테마로 접근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손절가를 놓쳤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3만 원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나가는지를 보시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찌됐든 어저께 시가 2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유하시는 거고, 그 자리마저도 이탈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일단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다시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략 퍼센트로 치면은 한 20%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워낙 이 순식간에도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을 좀 꼼꼼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대표님 앞으로 204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코롱 티슈진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1차적으로 일단은 12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 번쯤은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오늘 나왔네요. 오늘 나왔는데 주당 한 10만 원쯤에 10만 1,665원입니다. 주당 10만 1,665원에 최대 주주 코오롱이 11만 주 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보다도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사셨습니다. 싸게 사셨는데 일단은 임상 3상 지금 무릎 골관절 치료제 임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임상 3상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밥그릇 패턴 마지막 고점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때 지금 2017년 당시에 15만 원대 지금 주가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거래 정지를 거쳐서 최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관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 부근,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신 다음에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붙는지 잔량을 살펴보시면서 잔량을 대항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수익권인데 조금 더 위쪽 12만 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인 분할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채팅창 통해서 들어온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고트님께서 유 대표님 앞으로 LG 생활건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아마 좀 오랜만에 본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106만 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걸 의미하고요.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 드리죠.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 그동안 저 방송 보셨으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미련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던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주가 올라왔다가 다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100만 원대면 진짜 오래되신 것 같은데 결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지켜볼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LG생활건강을 지켜보느니 다른 종목으로 뭐 다른 화장품 뭐 그거로 종목을 교체해서 매매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비중이 5%라고 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 아마 한 종목씩 경험들 다 있으실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지웠을 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뭐 조금씩 한 달에 걸쳐서 매도하겠다고 하면은 정리가 되면 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더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이 여기서 올라가봐야 상당히 제한된 반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빨리 손실을 회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훗날 언젠가 뭐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쳤을 때 꼭 LG생활건강으로 한 번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별사랑 투유님께서 이 대표님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나오고 삼성전자도 나오네요. 매수가가 21만 9,300원, 비중이 20%입니다. 자, 21만 원대. 고점에 들어가서 이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역사적인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비중 20%가 삼성전자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손실률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이실 텐데 다른 현금을 통해서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 수익을 내시면서 차근차근 그 수익 수량만큼 삼성전자를 정리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전에 그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을 때에는 재고가 많이 쌓였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4년 구간에 급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향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빅사이클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고 그리고 TSMC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다소 모자라더라도 그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분명히 저평가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매수가 부분까지 시장 정상화 시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니까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전자도 나오고 SK 하이닉스도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마 이거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너무 맹신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통틀어서 어떻습니까? 증권사의 그 이전에 좀 높았던 그 목표치들 네. 뭐 달성하는 게 크게 무리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약간의 신기루였을까요? 저는 신기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증권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높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가 그 정도 간다라면 더 갈 거라고 더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한 달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도 작년에 보시면 무역 이슈 때문에 단번에 주가가 한 20%, 25% 빠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란 사태가 전 세계 공황을 줄 정도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번에 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것뿐이지 지나고 나면 지금의 가격은 여전히 싼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변칙 질문이긴 한데 네. 코스피의 대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 코스닥의 또 대표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의 대장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더 우리 이 대표님 스타일입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이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정부 쪽에서 예상을 했던 게 사실은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게 올해 정도였고, 그 6천을 아마 6, 7천을 내년 내후년까지 좀 단계적으로 갈 것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한번 공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소 빠른 시간은 아니더라도 다소 좀 시간을 줄 것 같고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그 차익 자금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대표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뭐 바이오 대장주들이 될 것 같은데 마침 에코프로 BM에 대한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어서 이 질문을 좀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43님이고요. 25만 6천 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목표가까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안 남겨주셔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마 목표가가 매수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담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야수의 심장으로 배팅을 강력하게 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뭐 100%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을 5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다음 주가 관건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뭐 25만 6천 원 부근까지 한번 그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파신 것 같고 아니면 또는 고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주 인터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배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을 때 올릴만하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외에 바이오주들 지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2차 전지를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던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당장 원하시는 만큼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배터리를 거치고 차후에 다시 한번 뭐 전기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ESS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 부분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얘기 나오자마자 채팅창 통해서는 저도 주주예요 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실 중인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꼭 수익 실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을 통한 상담은 쭉 진행해 봤습니다. 고민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매주 금요일 저희가 한 주 시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